사람들은 첫눈이 오면 설레는 기억을 떠올린다고 했지만 제게 첫눈은 늘 죄였습니다. 30년 전 그날의 결정이 결국 제가 오늘 겪을 모든 일의 시작이었으니까요. 당신이 그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 단 한 번만 더 내 귀에 들어오면 그땐 우리 가문은 물론 당신 친정까지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명심하세요. 가슴이 찢어지는 듯 명심하라니요? 당신은 나에게 겨우 그런 존재였습니까? 당신은 이 집의 안주인입니다. 과거에 연연할 한가한 시간이 없어요. 그게 당신의 의무입니다. 그날 그 대화를 듣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넓고 화려한 집안에서 저는 단지 남편의 의무를 수행하는 정교한 도구일 뿐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의무를 어기는 순간 제가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이제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 된 그 첫 만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창밖으로 올겨울 첫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든이 되신 시어머니의 늦은 아침상을 차리고 부엌으로 돌아섰을 때였습니다. 30년 전 현우 씨가 아닌 정혁 씨와 마지막으로 함께 앉았던 그 카페에서 온 문자. 한 통이 제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정인아, 내가 기억하는 그 겨울 카페에 있어. 혹시 너도 그곳이 생각날까 해서. 현우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아줘. 내 삶에 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야. 아주 중요한 이야기. 저는 그 문장을 읽자마자 손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버릴 뻔했습니다. 현우 씨와의 결혼 이후 정혁 씨의 이름은 제 삶에서 완전히 지워야 할 금기어였습니다. 평생 현우 씨의 그늘 아래에서 고고하게 살아야 한다는 의무감으로 저는 제 젊은 날의 사랑을 가차없이 파묻어버렸던 것입니다. 이놈 봐라. 30년 만에 불쑥 나타나서 나에게 비밀을 지키라니. 하지만 나도 모르게 심장이 뛰고 있어. 이젠 나도 나이가 들어서 이 억눌린 삶에 더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가족들은 제가 늘 하던 대로 설거지를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날 아침 며느리처럼 쌓아놓은 접시들을 뒤로하고 조용히 겉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거실에 놓인 시어머니의 오래된 자개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겉은 화려하지만 늘 굳게 닫혀있는 시대. 가문의 비밀을 상징하는 듯한 그 자개함처럼 제 마음도 굳게 닫혀 있었지요. 택시를 타고 그 카페로 향하는 동안 저는 27살의 서정인과 57살의 서정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27살의 저는 가난했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57살의 저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텅 빈 마음과 현우 씨의 차가운 시선만 남아 있었습니다. 카페 문을 열자 익숙한 커피 향과 함께 그가 보였습니다. 정혁 씨는 30년 전 그 자리 창가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정인아, 올 줄 알았어. 정혁 씨,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내게 연락할 생각을 했어요? 10년을 망설였지.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어. 이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뒤흔들 이야기야. 정혁 씨는 제 앞에 오래된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 사진에는 30대 초반의 제 시아버지와 젊은 시절의 정혁 씨, 어머니로 보이는 단아한 여인이 다정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지만 곧 사진 아래에 쓰인 짧은 문구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내 두 아들과 함께. 이게 무슨 시아버지와 정혁 씨 어머니는 어떤 사이셨나요? 또 그분은 우리 아버지야. 그리고 내게도 어릴 적 현우 형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어. 두 아들? 현우 씨와 정혁 씨가 형제라고?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그럼 내 결혼은 나이 30년은?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듯 했습니다. 정혁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시아버지는 생전에 정혁 씨 어머니에게 땅과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지만 가문의 명예 때문에 현우 씨에게는 이 사실을 철저히 숨겼다고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낸 건 형수님. 아버지께서 남기신 유산이 있어. 그 유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현우 형이 지키고 있는 이 가문의 근본적인 정통성과 관련된 거야. 정통성이라니 그게 현우 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데요? 현우 형은 그 유산을 받으면 이 가문의 상속권을 잃을 수도 있어. 그리고 형수님의 결혼 생활도 처음부터 거짓이었다는 걸 깨닫게 될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첫사랑과의 재회는 제게 로맨스가 아닌 30년간 헌신했던 제 삶 전체를 부정하는 폭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이 충격적인 비밀을 안고 그 모든 것을 숨겨온 시댁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현우 씨가 이 사실을 알면 대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는 여전히 첫눈으로 아름다웠지만 제 눈에는 세상이 온통 회색이었습니다. 정혁 씨가 전한 진실은 제가 30년 동안 견고하게 쌓아 올린 성벽의 밑바닥부터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내가 믿고 살았던 남편, 나의 희생이 겨우 이 가문의 정통성이라는 위험한 비밀을 지키기 위한 방패막이었단 말인가. 현우 씨는 알았을까? 아니, 분명 알았을 거야. 그래서 평생 나를 마음 깊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늘 선을 긋고 감시했던 거겠지. 현관문을 열자마자 느껴지는 팽팽한 긴장감.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있던 남편 현우 씨는 저를 보자마자 신문을 접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어디를 다녀왔소? 잠깐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어머님 약을 타러요. 거짓말하지 마시오. 당신이 최정혁이라는 남자와 만났다는 사실을 내 비서에게 보고받았습니다. 나를 기만하는 행동은 용납하지 않습니다. 현우 씨는 병원 이야기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혁이라는 이름이 나오자마자 그의 얼굴은 무서우리만치 굳어졌습니다. 저는 마치 30년간 감옥살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죄수 같았습니다. 비서까지 붙여 날 감시했단 말이야. 평생 남편의 아내, 이 집안의 며느리로 숨죽이며 살았는데 내게 돌아온 게 겨우 감시와 불신이라니.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은 숨막히는 침묵 그 자체였습니다. 현우 씨는 저를 무시했고 아들 부부는 어색한 분위기를 애써 외면했습니다. 저는 무너진 마음을 감추기 위해 억지로 시어머니에게 쌈을 싸드렸습니다. 어머님, 좋아하는 굴비 넣어 드세요. 입맛 없으신 것 같아서요. 며느리야, 이제 와서 내 입맛까지 신경 써 줄 필요는 없다. 내 할 일이나 조용히 해. 당신이 할 일은 단순합니다. 이 가문의 안정을 지키는 것. 과거의 미련 따위는 깨끗하게 치우고 불필요한 사람과는 접촉하지 마시오. 그의 말은 정혁 씨와의 만남을 중단하라는 직접적인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문의 안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말 속에 숨겨진 출생의 비밀에 대한 그의 두려움이 읽혔습니다. 그는 제가 그 비밀을 알게 될까봐 저를 이토록 냉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나를 지키는 게 아니라 가짜 정통성을 지키는 방패로 날 쓰고 있었어. 내 30년이 겨우 이걸 위한 소모품이었단 말인가? 새벽이 깊어갈 무렵 저는 잠 못 이루고 시어머니 방 앞을 서성였습니다. 평생 저를 차갑게 대했던 시어머니가 이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시렸습니다.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약 냄새와 시어머니의 작은 기침 소리가 더욱 저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문득 시어머니 방을 치우던 중 봤던 오래된 자개함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현우 씨만 들여다볼 수 있게 했던 그 자개함. 그 안에는 분명 정혁 씨가 말한 유산, 그리고 시아버지의 비밀이 담겨 있을 것 같았습니다. 누구냐? 어머님, 저 정인입니다. 주무셔야죠. 제가 돌아섰을 때 시어머니 방 문이 살짝 열리고 시어머니의 마른 손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미약하지만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연민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야, 자개함의 열쇠는 내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단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 씨께 보여드려야죠. 현우에게는 절대로 보여주면 안 된다. 그 안에는 내가 알아야 할 진실과 현우가 영원히 몰랐으면 하는 나의 죄가 담겨 있다. 내가 내 손으로 확인하고 결정을 내려야. 시어머니는 평생 차갑게 굴던 제게 아들마저도 모르는 가문의 가장 깊은 비밀이 담긴 열쇠의 존재를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현우 씨의 냉담함과 시어머니의 뜻밖의 행동은 저를 더욱 고립시켰지만 동시에 진실을 파헤쳐야겠다는 강한 결심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자개함의 열쇠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되찾기 위한 유일한 기회였습니다.